치료 수술하고 변실 경험 있으신가요? 이것 때문에 수술을 안 하는 거는 더 안 좋습니다. 치료 수술은 수원 장편외과 그만해. 안녕하십니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장항문 질환 오해와 진실 치료편입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의 서울 삼육외과 장태영 원장입니다. 사실은 치액은 워낙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또 치액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치료는 사실은 흔하지는 않은 질환이고 또 조금 이해하기 힘든 질환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은 치료 진단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치료 수술 그리고 치료 수술 후 합병증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치료 수술 후에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치료 수술하면 변이 샌다. 치료 수술하면 재발이 흔하다. 이런 오해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해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해인가요? 진실인가요? 진실인 부분이 있죠? 네. 조금 있죠? 네. 치료 수술하면 변실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략근을 치료 수술하려면 어쩔 수 없이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관략근의 손상이 일부 가게 되고 이 관략근의 손상이 가게 되면 변실금이 일시적으로든 아니면 영구적으로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단순 치료나 이런 데서는 잘 안 생기고 오히려 복잡 치료나 이런 거에서 오히려 더 잘 생기긴 하지만 있다 없다로 따져보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 수술하고 변실 경험 있으신가요? 치료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는 외줄타기 하는 기분이에요. 생길 수 있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생기게 하고 어떻게 하면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가 결국 관건인 것 같아요. 사실 항문외과 의사 중에서도 치료 수술을 안 하시거나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제 장편외과가 개원하고 나서 사실은 치료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치액은 웬만하면 수술을 잘 안 하고 치료는 이제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보다는 치료 수술을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퍼센테이지가 수술을 한 달에 어느 정도 했을 때 다른 병원은 치액 수술이 거의 7, 80%, 90%에 가깝다면 저희는 치료 수술이 30%, 40%에 가깝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병원에서 오세요. 다른 항문외과에서 진단받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사실은 노심초사, 불안하고 어떻게든 관략근을 안 다쳐서 변실금이 안 생기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순 치료와 복잡 치료는 사실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천지차이인데 복잡 치료가 되면 치료가 엄청 번져서 옆으로 막 번지게 되면 사실은 1차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의원보다는 대장항문 전문 병원이 더 진료가 더 낫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의뢰를 하기도 하거든요. 아주 심각하고 정말 많이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제가 대장항문 전문 병원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고 변실금까지 오신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요거는 좀 길게 봐야 되거든요. 수술하고 바로 오는 경우보다는 이제 뭐 나이 들거나 몇 년이 지났을 때 오는 지금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좀 더 멀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치료 수술하고 흔하게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략근의 일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변실금은 당연히 올 수 있잖아요. 원장님은 일시적인 변실금 회복되는 데는 한 어느 정도 걸리십니까? 그래도 치료 수술하고 회복되는데 적어도 4주에서 6주는 걸리고 보통 길면 2-3달 정도는 봐야 되고 그리고 회복되고 나서도 그런 느낌은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길게 좀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관략근의 힘을 좀 키울 수 있는 케겔 운동이나 또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치료를 저희도 하거든요. 관략근의 힘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힘을 좀 파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 장비가 장편외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저희가 조금 활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치료 수술할 때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의사들마다 좀 의견이 달라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수술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한계가 있는데요. 의사들마다 수술 방법이 조금 다르고
치료 수술할 때 약간의 선호하는 수술법이 좀 다른데 저는 어떻게든 관략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수술 방법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치료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변이 셀 수 있다는 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육을 좀 많이 시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4주에서 한 6주 정도는 변이 조금 팬티에 묻어나오거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꺼즈 같은 거를 좀 끼우고 다니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회복되면 다 좋아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케겔 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조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관략근이 보존되도록 해야겠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요즘에는 치료 수술도 예전처럼 뭐 아주 심하게 수술을 하거나 관략근을 다 잘라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관략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게 고민이기 때문에 그런 수술법들을 이용을 하면 사실 변식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가능은 하지만 많지는 않다. 빈도가 높지는 않다. 네. 그렇다고 조심은 해야 된다. 조심하셔야 좀 드려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재발 얘기인데 재발이 사실은 또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해인가요? 진실인가요? 재발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재발할 수 있다. 단순 치료인 경우에는 다르지만 치료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병들이 또 있죠. 뭐 크론병이라든지 여러 다른 동반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계속 재발하는 경우들도 많고, 구조적으로 항문 간 안쪽에서부터의 염증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나 구조적으로 치료가 잘 생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치료가 재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치핵에서 말씀하셨듯이 주치핵이 있고 부치핵이 있어서 주치핵 말고 다른 데서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치료도 치료 길이 하나 생기면 또 다른 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을 할 수 있다. 같은 자리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그렇게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실제로 제 치료 때문에 수술을 여러 번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 이유가 치료는 항문샘의 염증에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 항문샘은 우리 땀샘처럼 분비물이 나와서 배변을 부드럽게 나오게 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항문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8개에서 12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또 항문샘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료가 다른 위치에 또 생기면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해요. 다른 사람은 안 생기는데 당신만 치료가 자꾸 생기는 원인이 있을 거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좀 강조를 드리고요. 보통은 치료가 꼬리뼈 쪽, 저희는 6시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꼬리뼈 쪽에도 주로 잘 생깁니다. 근데 다른 부위에 뭐 측면 쪽에 3시나 9시 방향이 생겼거나 또는 흔하지 않은 위치에 생기면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생긴 경우에도 대장 내시경을 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인 중에 당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지,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지, 또 설사, 술 이런 것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수술하고 나서 재발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재발은 단순 치료보다 복잡 치료일 때가 훨씬 흔합니다. 그래서 단순 치료가 복잡 치료로 진행되는 순간 변식음의 확률도 더 많아지고 재발 확률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단순 치료가 복잡 치료로 진행되기 전에 빨리 수술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좀 저는 강조를 드리죠. 재발 걱정하시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어쨌든 불편하시면 빨리 오셔야 된다. 빨리 발견,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합치료로 가기 전에 빨리 수술하는 게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 생활습관의 교정은 기본적으로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사실 그런 생활습관이나 이런 거 말고 재발을 따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3가지 얘기하는데요. 일단 좌욕 강조합니다. 항문을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심을 좀 가지고 좀 증상이 있으면 빨리 오는 게 중요하고 좌욕. 두 번째는 이제 과음을 좀 주의하라. 술하고 연관이 되게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세 번째는 설사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외로 장이 안 좋고 설사 자주 하시는 분들이 치료의 재발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조심할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은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대장 내시경 꼭 하시라. 다 낫고 나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염증성 장질환이나 치료의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치료 2부에서는 치료 수술 후에 생길 수도 있는 변실금과 재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주세요. 항문 질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활 습관이다.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오래 보는 거, 설사나 변비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것들만 잘 교정을 하더라도 항문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유튜브 촬영을 찍으면서 느꼈고, 환자분들도 술도 많이 줄이시고 항문 건강도 좀 챙기시고, 설사하면 치루, 변비하면 치액,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식습관,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약물, 그다음에 필요하면 진단, 이런 것들로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좀 건강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너무 걱정을 하셔서 치료 수술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술을 안 하는 거는 더 안 좋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암이 될 수도 있고 단수 치료가 복잡 치료로 진행되면 더 안 좋기 때문에 합병증 걱정 때문에 치료 수술을 미루는 거는, 늦추는 거는, 안 하는 거는 절대 반대합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합병증이 걱정이 되시면 치료 수술을 좀 잘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치료 수술을 많이 하시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장항문 외과 의사는 모든 수술에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 합병증이 안 생기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뵈면 좀 많이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치루 수술은 수원 장편을 그만해. 저희는 대장항문 질환 오해와 진실 3부 대장 내시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